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호입니다. 혹시 지금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거나 네모나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정저지와 이렇게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너무 흔히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물안 개구리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제 친구가 보내준 카카오톡에 보니까 설명이 있어서 그러고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정저지화를 조금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줄 수 없다 라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이 고사를 통해서 세 가지 집착과 한계를 파괴하라고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파괴하라. 두 번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파괴하라. 세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파괴하라. 점점 젊어지거나 점점 발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괴라는 단어가 좀 다소 거북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혁신은 파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이라는 공간, 또 한국이라는 역사, 한국이라는 지식을 파괴하고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태평양 고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혁신의 기회를 갖는 거, 유학의 기회를 갖는 거는 흔한 결정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조기 유학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보딩스쿨 프로그램이죠. 유학 방법입니다. 보딩스쿨 기숙학교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제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들은 우수한 또래 집단 안에서 아이비리그 피더 스쿨,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를 살찌우는 학교들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필립 샌더 bax터, 조지 로즈메리 호 많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해 봐야 할, 내가 이대로 우리 아이들 또는 내가 이대로 그 보딩에 가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하자면 소스, 그걸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스쿨하고 비교를 또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준비 정도에 따라서는, 또 성향에 따라서는, 예산에 따라서는 그 선택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11학년이 넘었는데 보딩스쿨 갖고 준비를 하겠다고요? 그거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이는데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단계에 7, 8학년 또는 9학년, 맥시멈 10학년 정도까지는 보딩스쿨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보딩스쿨의 단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산입니다. 비용. 상대적으로 데이스쿨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보딩스쿨리뷰.com 기준으로 311개 보딩이 있는데 평균 비용은 61,200달러입니다. 그 비용 충분히 내고도 남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그건 좀 아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하고 여가의 명확한 분리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학교 옆에가 집이에요. 네. 학교 바깥을 나갈 기회가 주말이나 특별하게 자주 나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좀 갇힌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교 안에는 친구가 많은데 학교 바깥에 다른 조직, 다른 커뮤니티, 다른 친구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거나 슈퍼마켓에 나가서 우연히 만난 친구, 스포츠클럽에서 만나는 친구를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학교마다 기대치에 따른 충족도가 다르다.
학교는 엔도버가 AP에 가까운 과목을 70개나 해놨어요. 아시다시피 AP는 38개인데 70개라 그러면 모든 과목, 전 과목, 졸업할 때까지 과목을 대학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컬리지 듀얼 크레딧 같은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느냐?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맞춰서 가는 게 좋은 학교가 아니고 나한테 적합한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에 따라서는 또래 집단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옮기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또래 집단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옮겨야 돼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높은 성취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엔도버의 자녀 아들 셋을 보낸 후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졸업하고 지금 예일대학교 다니는데요. 그 친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탈락한다고 하네요. 좋은 학교라고 하지만 그 치열한 경쟁 안에서 높은 수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또는 그 안에서 잘 적응한다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담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상적인 미국인 가정,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경험하기 어렵다. 미국 사람들 일반 가정 안에서 크리스마스에 트리 만들고 선물 교환하고 그걸 즐기고 또는 이스터 홀리데이에 터키 만들고 메시 포테이토 먹으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문화의 정수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요거하고 더해서 미국 학생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학교마다 대부분 동일하고 또 유학생들이 데이스쿨에 가더라도 필연적으로 느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그겁니다. 한국에서 서울에 살면서 제주의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이나 제주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라고는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아이들이 향수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유학생, 데이스쿨 똑같아요. 어차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태어난 곳과 다른 곳의 일시적인 격리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 부모님들한테도 좀 어렵습니다. 아이를 띄워놓고 나면 젖알이라고 하나요? 젖을 떼고 나면 부모도 어렵고 엄마도 아프고 힘들듯이 아이 보내놓고 나서 한 달 동안 몸살을 앓는 부모님들도 봤습니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 그러면 데이스쿨도 마찬가지고 보딩스쿨도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럼 이걸 알고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할 수 없고 그야말로 보딩스쿨을 선택한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운명 같은 굴레라고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물밭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양 고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1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실까요? 그런 단점을 자세와 관점을 바꾸면서 그걸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유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경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데이스쿨보다 높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중고등학교에도 파이낸셜 에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보딩스쿨 평균 25,000달러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45,000, 5만 불 전액까지도 가능하고요. 특별히 미래교육연구소와 커넥팅이 되어 있는 밀접한 학교들은 미래교육연구소가 추천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 그 경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을 제공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연구소에는 여러분이 원하신